아이가 0, 3세 시기에는 그렇게 외국어에 대해서 아주 거리낌 없이 잘 받아들이길래 제가 5세 때는 작정을 하고 한번 이제 가르쳐 보겠다라고 하고 제공을 했더니 모두 거부를 하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모든 언어를 다 거부를 했어요. 익숙한 언어만 자기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배우려고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로 아직 가르쳐 주고서 중국어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더니 엄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이야기해 라고 딱 구분을 짓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고 또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흡수할 때는 아이가 곤충이며 파충이며 모두 다 잘 만지고 관찰하고 했는데 딱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것만 딱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만지고 어떤 것은 거부하고 이런 모습을 딱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차이를 보였는데 보라 선생님 혹시 경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뭔가를 배우는 상황보다는 아이가 논리적인 사고의 시기로 넘어갔다고 느꼈던 거는 아이를 설득할 때였어요. 예를 들면 치과를 간다고 치면 예전에는 그냥 뭐 울고불고 떼쓰고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막 씨름만 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왔다면 지금은 왜 치과에 가야 하고 왜 불소도포를 해야 하고 불소도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이가 까맣게 돼서 더 힘들어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거를 가만히 듣고 수긍하면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아 정말 그 한 반년과 1년 사이에 아이의 뇌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성장을 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0, 3세 시기는 스펀지처럼 모든 거를 다 흡수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사실 이때 0, 3세 자녀를 둔 부모는 조바심이 생기긴 해요. 이 귀중한 시기에 나는 그러면 영어도 가르치고 싶고 음악도 가르치고 싶고 막 숫자도 가르치고 싶고 막 그런 조바심이 생기거든요. 이 시기에 부모님이 꼭 해야 할 것과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아이가 두 언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출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그러면 영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의 어떤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직접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언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사실 많이 스트레스적인 요소가 많지요. 한 언어를 제대로 배우는 것도 힘든데 두 언어를 배우려면 더 많은 스트레스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배우는 것이 그 아이가 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자기가 어떤 욕구, 갈등, 갈망에 의해서 언어를 막 배우려고 하듯이 그런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학습적인 의도를 가지고 엄마가 접근을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출이 중요한데 자연스러운 노출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교육이 돼버리면 지금 시기만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영어 싫어, 거부가 오죠. 글자 싫어, 공부 싫어 이렇게 공부 정서가 망쳐지는 경우를 실제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릴 때에 우리가 부모님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하나씩 깨쳐가면서 즐기는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치질 하는 것도 엄마가 보기에는 양치질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깨끗이 해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아이를 이제 너무 심하게 양치질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거부감을 먼저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그냥 놀면서 아이는 양치질 하는 것이 밥 먹고 나면 하는 거야 라는 습관을 갖게 하고 놀면서 그렇지만 이제 자기 전에 그래도 엄마가 한 번은 해줘야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전에 한 번만 해주면 관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연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가 자기 전에 딱 한 번만 양치를 해요. 아침에 너무 거부를 해서 사실 세수도 포기하고 양치질도 포기하고 저녁에 이제 대신 혼자 해봐 해서 꾸준히 했더니 4돌이 넘었는데도 충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 과정이 즐거워야 한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몬테소리 여사는 스펀지로 이제 흡수 정신을 비유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스폰지는 사실 해면 동물이에요. 서양에서는 특히 해면 동물의 스폰지가 이제 다 어느 정도 죽어서 그것을 말린 상태에서 그것을 청소하는 청소 도구로 사용을 하죠. 해면 동물은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그 구멍 사이로 뭐 플랑크톤을 먹고 그것이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면 동물은 흡수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펀지처럼 그것을 짠다고 해서 물이 다 빠져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 상태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해면 동물을 이렇게 들면 상당히 무겁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펀지로 비유를 하는 이유는 주변에 그 물이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그대로 흡수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아이들의 정신은 스펀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주변의 환경을 그대로 흡수해서 머릿속에 담아둔다는 것이에요. 그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이라면 상당히 질서 있고 엄마 아빠의 상호작용도 많고 항상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라면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평생 남게 되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방치되고 학대받은 아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가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이 되고 타인을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불안감이 또 뇌 발달에도 치명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특히 3세, 4세 자기 조절 능력이 이제 자기 통제 능력이 생겨야 하는 이 시기에 이것들이 발달되지 않으면 작은 것에 화를 내고 갑자기 폭발하는 아이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스펀지에서 또 비유할 것은 이 용량의 문제예요. 스펀지가 충분히 주변의 물을 흡수할 만큼 큰데 주변의 환경에 액체가 아주 적은 양만 있다면 그것밖에 흡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가졌는데 자극이 풍부한 환경이라면 아이들도 그것을 자기의 갖고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펀지의 비유는 결국 아이들에게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올바른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는 왜 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라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왜 정리를 해야 하죠? 라는 민감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정신, 스펀지에 비유해서 흡수 정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교수님, 이 세 편을 다루면서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은 무엇이실까요? 몬테소리 여사가 교육은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 내적 동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사실 몬테소리 교육의 모든 시스템은 이 내적 동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환경을 정말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죠. 그 환경을 너무나 가서 만지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환경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듭니다. 또 선생님은 이 내적 동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훈련을 받은, 교육받은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몬테소리 여사가 새로운 교육은 아이를 발견하고 아이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죠. 아이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아이들의 이 세 가지 정신, 인간의 경향성,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발달하려고 하는 발달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막 주변을 탐색하려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손을 사용하려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반복하고 그래서 정확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예민한 감수성이 시기예요. 평생 동안 그렇게 예민한 어떤 주변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그런 민감한 감수성이 나타나지 않죠. 그렇지만 유아기에는 예민한 감수성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리고 또 스스로 발달하려고 하는 생명 충동이 동기가 되는 흡수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것들을 너무나 쉽게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몬테소리 여사가 아이를 발견한다라는 의미는 이러한 정신력, 아이들의 정신력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걸 토대로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믿고 환경을 준비해주고 아이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이를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몬티소리 여사가 항상 당부하는 것이 있죠. 이 아이들이 작고 연약하다라는 이유로 아이를 도와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질 할 수 있는 아이, 숟가락 뺏어서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먹게 하고, 걸음마를 걸을 수 있는 아이, 유모차나 보행기를 태워서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걷게 하고, 스스로 가방을 들을 수 있는 아이, 옆에서 안타깝다고 엄마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게 하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아이, 신발을 스스로 신게 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어른들은 아이들의 시중을 들지 말고 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신뢰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게 도와주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내적 동기를 잘 발현시킬 수 있는 그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가정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편에는 우리 네. 가정 환경 꾸미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정혜미 교수님 혹은 AMI 코리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